50대 은행원, 퇴직금 4억 S&P 500에 몰빵. 5년 후 그는 웃고 있을까? 서론 은퇴 후 삶, 선택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 50대 후반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퇴직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질문이죠. 한때는 은행에 예금만 해도 이자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금리가 낮아지고 물가는 치솟으면서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을 해야 하나? 부동산을 사야 하나? 아니면 연금에만 의존해야 하나?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도 이런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의 은행원이었고 퇴직 후 4억 원의 퇴직금을 S&P 500에 몰빵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1. 사례 1 올인의 함정 마이너스 퇴직금이 반토막 난 58세 김씨. 김씨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퇴직 후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미국 주식시장에 전 재산을 투자하기로 했죠. S&P 500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2년 만에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 주가는 폭락했고 그의 계좌는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버티면 오른다고 믿었지만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기에 주식을 헐값에 팔아야 했죠. 결국 김 씨는 은퇴 후 몇 년 만에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0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결국 월급이 적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퇴직금을 분산 투자했더라면 그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2. 사례 2 분산 투자로 노후를 지킨 60대 박 씨. 박 씨는 IT 기업에서 35년간 일한 후 60세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후 그는 주변에서 미국 주식에 올인하면 돈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신중한 성격이었기에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퇴직금 5억 원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2억 원은 S&P 500 ETF에 투자, 1억 원은 배당주와 채권, 1억 원은 월세 수익이 나오는 소형 부동산, 1억 원은 생활비로 남겨둠. 5년이 지난 지금 그의 S&P 500 투자는 한때 마이너스가 나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하면서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그가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배당주와 부동산 월세에서 나오는 꾸준한 현금 흐름 덕분에 그는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투자는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일의 생활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3. 사례 3 현금 비중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삶을 선택한 62세 이씨. 이 씨는 62세의 전직 공무원으로 40년 가까이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그는 원래 주식에 관심이 많았지만 은퇴 후 모든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퇴직금의 30%만 S&P 500에 넣고 50%는 안전한 연금 상품과 예금에 두었으며 나머지 20%는 여행과 취미생활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도 그는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었고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투자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위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 투자 전략은 단순히 고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처럼 전 재산을 한 가지 자산에 몰빵하면 큰 손실을 볼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처럼 분산 투자하면 시장 변동성에 덜 흔들리면서도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처럼 현금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오래 쓰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은퇴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5년 후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은퇴 후 투자, 심리학과 경제학이 말하는 최적의 전략.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퇴직금을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 은퇴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심리학과 경제학이 말하는 은퇴 후 자산 관리의 최적 전략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분석을 통해 은퇴 후 투자에 대한 통찰을 얻어보겠습니다. 1. 왜 몰빵 투자는 위험한가? 행동 경제학의 관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 회피, 편향, 로스, 어버전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 데니얼 KAHNEMAN과 아모스 트버스키 에이머스 TVRSKY가 제안한 전망 이론 프라스펙트 시리에 따르면 사람들은 동일한 금액을 잃는 고통이 같은 금액을 버는 기쁨보다 23배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즉, 주가가 오를 때의 기쁨보다 하락할 때의 두려움이 훨씬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는 은퇴자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이미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면 심리적 압박을 견디기 어려워지고 결국 손해를 확정짓는 매도를 하게 됩니다. 경제적 현실과 심리적 압박이 결합하면 불리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전 재산을 하나의 자산의 S&P 500에 몰빵하는 전략은 위험하다. 해결책 분산 투자를 통해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4% 룰과 현금 비중 안전한 노후를 위한 재정 원칙.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오래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은퇴 자금 인출 전략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금융연구원 윌리엄 방겐 윌리엄 BNGN이 제안한 4% 룰. 더 4% 룰은 은퇴 후 자산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4% 룰이란? 첫 해에는 전체 자산의 4%를 인출하고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인출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원칙을 따르면 30년 이상 자산을 유지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4% 룰이 효과적인 이유. 주식과 채권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자산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60%, 채권 40%의 포트폴리오가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는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해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고 연간 인출 비율을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3. 장기 투자와 복리 효과 왜 조급하면 안 되는가?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복리 컴파운딩의 힘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제 10년 후의 차이. 퇴직금 4억 원을 S&P 500에 투자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7%라고 가정하면 10년 후 약 7.87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시장이 하락할 때 겁을 먹고 매도하면 이 복리 효과는 사라집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장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비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장기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주식 투자 비중을 유지하되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결론, 당신의 은퇴 전략은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은퇴 후 투자 전략은 단순한 한 방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과 경제학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몰빵 투자는 감정적인 실수를 유발하므로 피해야 한다. 4% 룰을 활용하면 은퇴 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장기 투자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당신의 은퇴 계획은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까?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5년 후 웃을 수 있을지 후회할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